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8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하락했고요. 코스닥 0.1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인 1000억, 기간 2700억 매도하면서 또 초반에 많이 하락을 좀 했는데요. 중간에 또 상승을 시작하면서 막판에 둘 다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증시가 좀 크게 방향 없이 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점 부근에서 뭔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지금 해외 증시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띠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는 아주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반등한 지 지금 고를 찍고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 패턴을 좀 보게 되면 고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41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정도를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확실히 코스피에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거래량도 계속해서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관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자체가 지지선 라인이 이번 주에 좀 무너졌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오늘은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종목보다는 확실히 실적주 혹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이오 종목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실적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그리고 코로나가 좀 무뎌지는 장이죠. 네. 코로나가 한참 떠오르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그 제약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시세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뭐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옵션 만기 전에 또 이 주식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둘 다 매수를 좀 했고요. 오늘 뭐 마지막에 상승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쉽사리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좀 틀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점이라든지 고점이 한번 이제 돌파가 되었을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잘못했을 때는 이제 하방으로 좀 크게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1184원으로 계속해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의 뭐 일주일, 7, 8일 정도 만에 또 음봉이 하나 나왔지만 결국에는 21선 위로 자리를 잡았고 21선이 또 위로 들어가면서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괜찮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락으로 조금 접어들었고요. 여기서 뭐 1.5%대를 넘지 못하고 1.4%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압박감이 덜어지는 그런 형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수 선물도 뭐 이번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잘 버티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좀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증시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때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확실히 환율과 뭐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바이오보다는 실적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해서 네, 5% 하락했고요. 14,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은 뭐 크게 변화 없이 5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금요일에 제가 리뷰를 못 했는데요. 금요일에 21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한번 시켰다가 또 오늘 그 상승분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좀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왔는데요. 21선 자체가 지금 조금 떨어지다가 좀 이 추세 자체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이 바닥 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을 좀 하면서 이 양운선과 61선 근처에서는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멎어 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1선이 좀 더 내려왔을 때 이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21선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실적은 좀 이따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또 이렇게 죽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바로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는 이제 이틀 연속 오를 때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단타성으로 좀 물량을 네, 어느 정도 털고 나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이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급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기업의 가치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뭐 지분이 지금 3%도 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들어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또 2% 아래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큰 수급에 대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좀 올렸다 내리면서 이렇게 꼬리를 좀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여기서 주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14,7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61선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이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좀 하락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웬만해서는 좀 지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 한번 찍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지 꽤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모두 좀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아까 확인하려고 했던 실적 발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아니고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제 3분기 매출이 104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12억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112억 원으로 창사 이래 분기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의 감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선적 지연과 운임 및 원료 가격 인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이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차체를 이제 많이 만들겠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부품들도 많이 생산할 텐데요. 지금 뭐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원활하게 이 선적 지연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임료도 떨어질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 이렇게 고온 플라스틱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고온 플라스틱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그런 차량 경량화의 핵심 부품으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부품, 기어와 그다음에 뭐 하우징 뭐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온 플라스틱은 앞으로도 자동차를 생산할 때마다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이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것이 거의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고롱 플라스틱 또 이제 바닥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